안녕하십니까. 삼일회계법인의 뇌베개 전담팀의 이형민 파트너입니다. 코스닥 협회에서 주관하는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FAQ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레슨 런드를 강의하였고요. 올해는 FAQ 위주로 해서 7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협회 회원사를 보면 5천억 이상이 약 4%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감사를 받는 1,000억 이상이 약 4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감사를 받는 1,000억 미만이 약 50%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FAQ인데요. 감사 시에 나타나는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구축 시에 이러한 이슈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FAQ를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를 받는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뇌베개 관리지도가 검토해서 감사로 인증 수준이 상향될 때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전사적 수준의 통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는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시 제기된 FAQ 중에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전산 일반 통제, 즉 ITC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통제나 대체적인 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 뇌베개 관리지도 의견 변형된 회사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뇌베개 관리지도 감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를 받는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표 맨 위에서 보시듯이 외관법 8조의 근거 조항을 보시면 뇌베개 관리지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과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기준 11문단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IFRS에 따라 재무제표 및 주석이 작성되도록 하는 체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은 설계와 평가에 대한 모범기준에 따라 구축을 하고 구축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운영평가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적으로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경영진의 평가한 이 내용이 설계되고 잘 운영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러한 운영평가 결과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서 감사위는 회계감사기준 1100번에 따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고 감독당국에서는 포괄적인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규제 강화 리스크 증가의 표 4가지를 보시면 검토해서 감사로 상향된 부분, 그리고 감리 대상으로 이제 재무제표 감리뿐만 아니라 뇌베개 관리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감리가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자체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 뇌베개 관리제도 구축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감사인 제출 재무제표에 증손인이 제출하고 나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사인이 감사하면서 나타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 잠재적 통제 미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뇌베개 관리지도 준거 기준을 보시면 왼쪽에는 뇌베개 관리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뇌베개 관리지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범기준, 그리고 적용 기법 및 적용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뇌베개 관리지도 평가 및 보고에 대한 모범기준과 적용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에 대해서 질의 회신 형태로 규정한 뇌베개 관리지도 모범기준 등 적용 FAQ가 회사에 적용되는 준거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회사에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설계된 대로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의 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회계감사 기준 1100번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감사를 진행하게 되고, 한국공인회계사의 연구본부에서 발행한 뇌베개 관리지도 감사 FAQ에 따라서
참고해서 감사를 진행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벽의 관리제도 준거 기준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벽의 관리제도 준거 기준 중에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모범 기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라는 모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목적 및 적용,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 내벽의 관리제도의 범위, 효과적인 내벽의 관리제도, 마지막으로 구성요소, 원칙 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으로 큰 주제가 있고요. 내부 통제 제도에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요소와 원칙, 통제의 미비점, 효과 한계, 합리적인 확신의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내벽의 관리 제도에서는 효과적인 내벽의 관리 제도의 요건은 무엇이고 그 구성 요소와 원칙은 무엇인지, 구성 요소와 원칙의 존재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칙 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75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칙 달성을 위한 통제, 그리고 내부의 관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비점, 그리고 이 내벽의 관리 제도의 문서화, 그리고 법규의 고려와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보시면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라는 5가지 구성 요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듯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설계 및 운영 적용 기법의 1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17가지 원칙은 5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5개의 원칙, 위험평가와 관련된 원칙으로는 4개, 통제 활동과 관련된 원칙 3개, 정보 및 의사소통 3개, 마지막 모니터링 활동 2개 해서 총 17가지의 원칙이 있고 이 17가지의 원칙은 모든 회사가 적용해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17가지 원칙에는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내벽의 관리제도 감독 책임, 조직구조, 권한 및 책임의 정립, 그리고 적격성 유지, 내벽의 관리도 책임 부여입니다. 마지막에 가로 열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숫자에는 각 원칙에 해당하는 중점 고려사항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목적 수립, 위험 식별 및 분석, 부정위험 평가, 중요한 변화 식별과 분석, 그리고 통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통제 활동의 선택 및 구축, 정보기술 일반 통제, 즉 ITDC의 선정과 구축, 그리고 정책 및 절차를 통한 실행,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관련 있는 정보의 사용과 내부 외부 의사소통,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수행, 그리고 미비점 평가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10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모범 기준과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행위 기준인 준거 기준인 감사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모범 기준으로서 개요, 그리고 평가 절차, 그리고 보고 시 고려 사항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평가 및 보고와 관련돼서 목적 및 적용, 내벽의 관리제도의 평가의 의, 평가 및 보고의 원칙, 내벽의 관리제도의 미비점 및 미비점의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고려되는 것인지, 그리고 평가 절차에서는 재무보고 이용과 통제에 대한 식별, 그리고 내벽의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복수의 사업단에 대한 고려, 마지막 3장 보고시 고려사항에서는 통제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진에 의한 내벽의 관리제도의 평가 결론, 그리고 내벽의 관리제도의 경영진의 운영 실태 보고서의 보고, 그리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 및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 제작성이 운영 실태 보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적용 기법에 보시면 내벽의 관리제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하형식 접근 방법, 그리고 유형기밥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평가 대상, 절차, 시기, 그리고 평가자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에게 관리제도를 고려하고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평가인데,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평가, 즉 ITDC와 관련해서는 4가지 도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변경,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접근 보안과 관련된 사항, 마지막 네 번째로는 컴퓨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적인 계정 과목 및 주석 정보의 파악, 경영자 주장의 7가지 식별, 그리고 유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파악 및 평가 대상 단위 설정할 때에 양쪽으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질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관리자의 설계 문서와 관련해서는 통제 목표와 활동, 통제 운영자의 적격성 요건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네 가지 문서, 즉 통제 기술서와 업무 흐름도, 업무 기술서, 업무 분장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리지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핵심 통제의 개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리지도 평가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미비점 분류할 때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인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발생 가능성, 그리고 금액적 크기, 그리고 보안 통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감독국의 판단 등을 고려해서 내부 관리자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관리자 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대표자의 결론, 그리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내부에게 관리제도의 모범 규칙, 즉 설계, 운영, 평가와 관련된 회사에 적용되는 준거 기준에 대해서 회사가 이 모범 기준에 따라서 잘 설계하고 운영했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를 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서 1100번 내부관리제도 감사 기준입니다. 거기에 순서를 보시면 서론과 목적, 용어의 정의, 요구사항, 그리고 내부의 관리제도 감사의 전제 조건, 감사의 전제 조건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의 관리제도에 운영 실태 보고서를 요청하고 내부의 관리제도와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의 통합 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은 다를지라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나타나는 이슈가 내부의 관리제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내부의 관리제도 감사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재무제표 감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통합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리제도의 감사 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 이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은 리스크 기반, 즉 위험을 기반으로 한 하향식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 잠재적인 왜곡 표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통제 절차를 구축할 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제 테스트, 즉 설계에 대한 테스트, 내부에게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 통제 테스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부의 관리제도의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 후속 사건, 결론 절차, 그리고 보고, 감사 보고서의 변형과 관련된 사항, 특별 주제,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로 상세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 기준을 설명드리고 감사 기준을 설명드림으로써 회사가 향후에 내부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받을 때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부의 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이 상향될 때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개선된 내부의 관리제도 감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기존의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서 감사에서는 17가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내부 통제 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검토 때에는 특정 업무 프로세스 단에서의 트랜잭션 레벨 단에서의 컨트롤 액티비티 위주의 통제를 설계했다고 하면, 감사에서는 보다 하향식 위험 접근 방법인 엔터티 레벨, 즉 전사적 수준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타사의 사례를 모방해서 구축하고 운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감사에 가면 여기에 용어가 Likely Source of Potential Misstatement라고 하는 LSPM이 나와 있는데요. 잠재적 왜곡 표시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통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먼저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때에는 어떤 전자결제나 어떤 카드 카피의 결제방을 통해 가지고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를 가지고
승인 위주 통제를 받도록 하면 감사에서는 리뷰에 대한 컨트롤이 강조가 되고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레포트를 사용해 가지고 회사가 결산을 진행할 때에 과거의 검토 때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이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레포트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때는 SOD라고 하는 Segregation of Duty, 즉 업무 분장, 그리고 EUC라고 하고 있는 End User Computing File이라고 하고 있는 엑셀에 대한 통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하면 감사에서는 이런 업무 분장과 이 엑셀 자체, 즉 회사의 어떤 거래에 따라서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자동적으로 전표가 기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엑셀에 로직을 만들어서 혹은 계산의 산식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예를 들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 이연법인세의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도 통제 절차를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통제 운영에 대한 증빙을 남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운영 및 평가의 프랙티스에서 보시면 과거의 검토 때에는 모집단 확보 절차를 취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감사 때에는 독립된 인원의 모집단 확보 절차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의 제시 의견은 검토 때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확신의 문구를 주는 것에 비해서 감사 의견은 높은 수준의 확신, 감사 의견을 준다는 내용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 때에는 별도의 설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감사에서는 설계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영평가에 있어서 차이점은 과거의 검토 때는 회사의 키 컨트롤, 즉 핵심 통제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 중에 20%인 20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테스트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운영평가를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제 감사에서는 감사인이 판단하는 핵심 통제의 100%, 즉 모두 테스트한다는 내용이 큰 차이점이 있으며 테스트 수행 시에도 검토에서는 샘플 수를 축소해서 운영했지만 이제 감사 시에는 풀 사이즈의 샘플 사이즈를 적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검토 때에도 내부 통제에 대해서 효과적인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지 특정 에어리어, 예를 들면 수익인식과 관련돼서 입증감사의 범위를 줄이고자, 즉 입증감사의 샘플 수를 줄이고자 회사의 통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컨버트를 얻음으로써 입증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제가 테스트가 수행됐다고 하면 감사에서는 이 내부의 관리지도 별도 의견을 위해서 통제 테스트가 요구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평가에서 보시면 과거의 검토 때에는 감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불명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관법과 시행령에서 더욱 강조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사적 수준의 통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선사적 수준의 통제의 미비점에서 보시면 가운데 박스에서 보시듯이 먼저 말씀드린 내부 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가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17가지 원칙에 예시되어 있는 키워드가 박스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받은 2조 이상 5천억 이상의 회사들에서 주요 나타나는 선사적 수준의 통제의 주요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향후에 설계하고 구축하고 감사를 받을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제 환경과 관련돼서 보시면 첫 번째가 내부 고발 제도가 운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으며 외관법 및 모범개주가 연계되지 않은 전사 수준의 통제 활동이 예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벽의 관리 제도에 대한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벽의 관리 조직의 아래날이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미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벽의 관리 규정 및 지침이 회사에 구비되어 있지만 이거는 상장협회의 표준 안으로 되어 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테일러링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다라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업 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회계 처리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다섯 번째는 어떤 부분에 회사에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와 개정 과목과 연계해서 핵심 통제를 구축하는 절차에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 절차가 부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험평가의 마지막 변화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조직이 바뀌고 ERP가 바뀌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매각한다고 해서 회사에 많은 업무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변화관리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제 활동에는 플로우차트와 통제 기술수의 연계에 미흡하고 회사에 실제로 통제 활동이 기술이 되어 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활동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통제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보 및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신뢰성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해서는 내부계 관리지도 감사에 대비한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전사들 수준의 통제의 미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계 관리지도 감사 시 제기된 FAQ 중에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계 관리지도 감사 FAQ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내용으로서 2019년도 11월 달에 첫 번째 발간하였고 2021년 1월에 업데이트한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서 감사 FAQ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감사 FAQ의 내용을 보시면 8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계획 및 범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4가지, 그리고 전사적 수준의 통제, 통제 테스트, 전산 일반 통제에 해당하는 IT 관련된 사항, 다섯 번째로 경영진 검토 통제, 즉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이라고 하는 MRC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업이 생성한 정보 IPE에 대한 내용, 그리고 통제 이탈 및 미비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7번째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마지막으로 8번째 감사보고서 작성 및 특별 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 중에 회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사인의 식별한 유의적인 거래 유형, 개정 과목 및 공시가 경영진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과 다르면 내부계 관리지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모범 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식별한 경우 감사인과 다르다는 그 자체만으로 미비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밑에서 보시듯이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를 회사가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의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과 연계해서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가 경영진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내부계 관리지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그러면 핵심 통제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 통제라고 하면 특정 개정 과목에 대해 경영자의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활동 중에 없어서는 안 될 통제 활동, 즉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개정 과목, 개정 거래 유형과 공시상의 왜곡 표시를 줄이기 위한 통제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통제를 선정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요한 재무보고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통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집중함으로써 내부계 관리제도의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감사인이 선정한 테스트 대상 통제가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 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이 해당 통제를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여서
회사의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모범기준 FAQ에서 보시듯이 핵심 통제를 판단한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2019년, 20년 2조 이상 5천억 이상 감사를 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는 마지막에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통제가 회사의 핵심 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핵심 통제에 추가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돼 있다 보니 회사가 구축할 때 핵심 통제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이 이거는 핵심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구축한 회계자문법인과 회의를 하신 후 이거에 대해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라면 감사인은 설계 효과성 테스트를 한 사업장에서만 수행하여도 되는지요?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 시에 통제가 동질적인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어떤 단일의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2개 혹은 4개의 다른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장이 다른 복수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 효과성 테스트와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복수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오른쪽 박스를 먼저 보시면 이 동질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수행하는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따라 가지고 복수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이 하나의 동질적인 통제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 판단 절차에 따라 가지고 동질적이라고 할 때에 왼쪽 박스에 있는 결과도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질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당 통제가 본사 차원에서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본사 차원에서 개발되고 관리되고 이것이 다른 사업장에 공유되는지, 그리고 해당 통제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이나 전문성, 권한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자동 통제라고 하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당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판단이나 추정의 정도가 높지 않은지, 이러한 6가지 사항을 고려한 이후에 동질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설계 효과성 테스트를 할 때에는 중앙 혹은 대표적인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이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통제가 동질적인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해서 예를 들면 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총 20개의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5개씩 추출하는 표본 추출의 방법도 가능하고, 두 번째, 사업장이 너무 많거나 다른 이유로 상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대표 사업장을 선정해서 대표 사업장들의 통제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20개의 표본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년 동일한 사업장들이 대표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첫 해에는 첫 번째 사업장, 두 번째에는 두 번째 다른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접 점사 통제 중에 감사인을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통제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계 및 운영 체계에서 말씀드렸듯이 17가지의 원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통제를 회사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간접 전사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면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간접 전사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더라도 거래 수준 통제와 같이 중요한 왜곡 표시를 직접적으로 예방, 발견, 수정할 수 있는 다른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된다면 일반적으로는 간접 전사 통제의 미비점이 그 자체만으로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만 간접 전사 통제의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나 유의적 미비점의 징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간접 전사 통제 미비점 그 자체로도 중요한 취약점이나 유의적 미비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9번과 10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평가 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 즉 개선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개선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할 표본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개 첫 번째 해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회사가 감사를 내년부터 받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감사를 받는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설계된 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첫 번째 감사를 받는 해의 예외로서 그러면 이 회사는 언제까지 구축을 하고 구축된 대로 어느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여기에 박스 내용을 보시면 경영진이 개선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감사인이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라고 하면 개선된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9월까지는 회사가 구축을 무조건 마무리하고, 구축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이 있는 그러한 투비 통제, 개선이 필요한 통제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완료를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제 수행 주기가 월인 통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통제, 하루에 몇 건 이상씩 나타나는 통제에 대한 충분한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9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질문은 감사인이 승인 통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승인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 테스트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통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통제가 단순히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통제, 즉 예를 들면 특정 금액 이하의 구매 승인이라고 하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 여부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제의 검토 활동, 즉 특정한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통제를 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면 승인권자가 검토하는 정보, 승인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검토 과정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도에 다음의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세 번째 표에서 보시듯이 해당 통제의 검토 활동, 즉 특정한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빨간색 보시면 검토 활동이 포함되고, 이러한 검토 활동이 해당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면 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조 이상 5천억 이상 감사를 수행할 때에 이러한 검토 통제 활동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증적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로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번째 내용은 2021년 1월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상의 보고에 대한 통제는 어떤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별도 재무제표에서 지분법 대상을 원가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거나 연결해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통제와 지분법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통제는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3교시 연결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째 추가된 내용으로서 보고 기간 말 재무보고 프로세스, 즉 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산 항목을 대부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통제 활동을 설계에 운용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산 체크리스트만으로 각 항목에 대한 통제 활동이 충분하게 수행됐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적인 회계 추정이나 특수관계자의 거래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통제는 결산 체크리스트에 통합되기보다는 별도의 통제로 구분하여 설계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으며, 회사에서 이러한 결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 즉 검토 통제할 때에 체크리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크리스트 통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이 내용을 회사에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결산 조정 금액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충분한지, 그리고 이산 항목을 식별하고 조사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빈도가 충분한지,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작성에 이용되는 내부 외부 정보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체크리스트가 충분하고 잘 설계되고 운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회신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째 추가 질문은 주석 공시사항의 왜곡 표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로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각 주석 항목의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만을 설계에 운용하는 경우에 미비점에 해당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 항목의 왜곡 표시 위험이 단순히 금액과 주석 공시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에만 있다라고 하면 이 대사하는 통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시 내용에 재무제표 금액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나 특수관계자 거래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통제를 별도로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IT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주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은 경영진 검토 통제에 포함되는 통제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거래 수준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하여 식별하고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통제가 대응하는 관련 경영진 주장의 왜곡 표시 위험이 높으며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에 수행되는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MRC,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대사, 승인 목적의 통제 등이 지나치게 많이 경영진 검토 통제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해 구축하고 감사 받을 때에는 이 MRC로 많은 사항들이 포함이 되고 회사도 구축하고 감사인이 감사하는 절차를 수행되었지만, 정말 이 MRC가 정말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되는 중요한 항목인지를 다시 한번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활동을 세분화하여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제를 직접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번, 기업이 생성한 정보, 즉 IP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라고 하는 내용, 즉 기업이 생성한 정보, IP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도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서 다른 보안 통제가 없다고 하면 통제의 운영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 역시 미비점으로 식별하고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6번은 최종 사용자 컴퓨팅,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EUC, 즉 회사가 결산 절차를 할 때에 엑셀 등을 사용해 가지고 로직을 만들고 계산식을 활용해 가지고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 이것을 감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감사인은 이 최종 사회적 컴퓨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표시 위험에 상응하는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한다고 함으로써 회사는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경하거나
논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적합한 통제를 식별하고 운영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면 내부계획 관리제도의 미비점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3 문단 15에서 17에 따라서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통제에 의해 식별되고 승인되고 반영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평가 결과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의 관리제도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인에게 고려될 사항은 첫 번째, 통제 성격상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이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통제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설계대로 통제를 수행하였다고 했는지, 예시를 들면 재무제표 제출 이후에 확정된 성과를 반영하는 그런 회계처를 수행하였고 이것이 회사란 적절한 내부 통제에 반영된지를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고기간 이후 사건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발생하였거나 인지 가능하였고 회사가 내부 통제에 그러한 사항을 식별했는지를 회사가 제시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내부에게 미비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은 감사인과 회사 간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 차이로 인해서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 표시를 식별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에 해당된다고 해서 해당 미비점이 반드시 중요한 취약점인 것은 아니며 감사인은 왜곡 표시가 발생한 원인과 미비점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한 취약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회사가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제 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했다면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의 차이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식별되었더라도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회계정책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등의 회계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적용과 이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한 통제 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였다 라는 것을 회사가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의 경영진 검토 통제, 즉 MRC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했다라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시한다고 하면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무조건 이것이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감사인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된 즉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의 경영진 검토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제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손상과 관련되어서 외부 전문가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회사의 결과는 100억 손상, 하지만 감사인은 이보다 더 다른 금액의 범위의 손상이 요구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를 때에 이러한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중대한 취약점이 아닐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2조 이상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의 검토 결과가 감사인의 결과와 다를 때에 이러한 내용이 설계 및 운영이 잘못되었다라고 감사 의견에 반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번은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식별한 부정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시면 언론기사나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회사의
부정이 있다, 횡령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공시가 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에 해당하므로 감사에는 부정의 금액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지배기구나 적합한 다른 경영진에게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된 통제 미비점을 파악하고 해당 미비점을 식별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벽의 가이드 모범 기준에서는 5가지의 중대 취약점의 예시를 들고 있고, 이 중대한 취약점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감사견이 변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위 경영진의 부정이 해당되고 있다는 점을 회사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이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22조, 즉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 규정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부정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부정사실을 통보하고 회계부정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회나 경영진이 부정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평가 기준일까지 부정 발생의 원인이 된 통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고려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34번 추가된 내용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산 손상 기준서 적용 시에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내벽의 가이드 미비점에 해당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사용가치를 평가한 결과 손상이 발생했고 21년도에 손상평가를 다시 한 결과 환입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2020년도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손상이 반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내벽의 가이드 미비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내부 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였고, 두 번째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에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환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할인율 조정 범위 이내라고 하면 추정치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벽의 미비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번 사항으로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시받아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경영진의 문서화 형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지만 문서의 범위는 없고, 문서의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과 기업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내벽의 관리 제도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회사에 요청하는 요청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전사수준 통제와 관련된 문서, 그리고 거래수준 통제와 관련된 문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사수준 통제와 관련돼서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 즉 회사가 구축하고 구비해서 감사인에게 제시할 자료로는 첫 번째, 내벽의 관리지도 규정 및 지침 등의 외관법 규정 준수한 자료, 그리고 ELC라고 하는 엔터티 레벨 컨트롤, 즉 전사전 수준의 통제의 설계평가 문서, 그리고 중요성과 질적평가, 그리고 프로세스 매핑한 스코핑 관련된 문서, 내부의 주요 일정과 관련된 문서, 즉 평가 계획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고 검토하는 양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거래 수준 통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세스별로 플로우 차트와 업무 기술서, 그리고 설계평가 문서로는 웍스를 수행한 문서 혹은 웍스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LSPM이라고 하는 잠재적 왜곡 표시 가능 문서, 그리고 통제 기술서, 그리고 IP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통제 기술서, 테스트 절차서, 그리고 접근 제한
및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 경영진 검토 통제를 할 수 있는 MRC, 그리고 사용자 컴퓨팅 파일을 할 수 있는 EUC, 그리고 서비스 조직 검토 결과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ITDC 인스코프 선정 방법과 리스트인데요. 서비스 조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특정 업무와 통제를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관에 아웃소싱해서 특정 업무 절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 아웃소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조직에서 수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통제 절차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인이 외부 아웃소싱의 절차를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영진이 모니터링하는 통제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서비스 조직 자체의 통제 테스트 결론에 해당되는 외부 인증 보고서, 즉 3402 레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3402 레포트, 즉 외부 서비스 조직의 통제 검토에 대한 감사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한 경우 판단하고 하면 최근에는 감사인들이 이 서비스 조직의 인증 보고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 질문은 경영진이 설계평가 시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이를 미비점으로 식별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감사인은 전사적 수준 통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경영진이 위험평가 및 설계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추적조사는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지만, 경영진이 다른 방법으로 위험평가 및 설계 테스트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경영진이 반드시 추적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즉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내부통제 미비점으로 식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부계 관리지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서 보시면 최초 설계평가 시에는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에는 추적조사를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업무 흐름도와 통제 기술을 검토하고 질문이나 관찰 등의 전차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추적조사 대신에 각 프로세스에서 개정 과목의 중요한 왜곡표시 원천, 즉 LSPM이 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도 설계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추적조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감사 FAQ 마지막 사항으로 수정된 사항인데요. 외부간섭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를 감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동모범기준 문단 95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감사의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된 부분이 추가로 수정된 부분인데요. 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모범기준 문단 95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입수해야 하므로 경영진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만으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모범기준 문단 95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댈 수는 없다. 즉 보고만 받는 절차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감사위원회 독립적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2교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일반 통제, 즉 ITDC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통제나 대체적인 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일단 미비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산 일반 통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로 거래 수준 통제에서 IT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을 리스트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 시스템은 엔드 유저 컴퓨팅 파일일 수도 있고 패키지일 수도 있고 인하우스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수도 있고 외부에 다시 아웃소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GC 대상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왼쪽
표에서 보시듯이 회사에는 구매 시스템, 영업 시스템, 생산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통합한 ERP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ERP 시스템은 SAP일 수도 있고 패키지로 개발된 더존이나 영리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ITGC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매 시스템, 즉 통합 구매 시스템을 활용한 절차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영업 시스템, 수주를 등록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영업 시스템이 중요한지, MES라고 하는 생산 시스템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인력 관리가 중요하고 인건비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이 인건비의 기속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이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을 ITDC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즉 ITDC 대상으로 선된 시스템 각각마다 위쪽에 보이는 정보기술 내 일반 통제와 관련된 4가지 절차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즉 시스템 개발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변경되는지, 즉 변경이 될 때에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변경, 개발과 운영이 분리되고 있는지,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 변경의 모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테스트 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개발된 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 내의 특정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최종 사용자 권한이 적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 관리, 즉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장애 관리, 백업, 배치 관리 등 이 4가지 도메인이 ITDC 대상으로 선정된 그 시스템마다 각각 구축이 된 결과, 네 번째로 거래 수준 통제의 각각 IT 요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전산 일반 통제의 정립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벽의 관리지도 감사 FAQ에서 이 전산 일반 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추가된 내용으로서 IT 일반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내벽의 관리지도 감사 목적으로 IT 일반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은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운영 통제, 즉 자동화된 IT 일반 통제를 포함한 이 운영 통제가 운영되거나 통제에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 등이 생성되고 보관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시스템이 아니거나 어떤 수작업이 개입이 됨으로써 이 해당 시스템에 의존하는 응용통제 등 IT 의존 항목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의 IT 일반 통제를 테스트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통제, 즉 리포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수동 통제 등을 추가로 식별해 테스트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IT 일반 통제 범주에 대한 테스트를 간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관련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자동 계산 인터페이스는 통제에 해당되는지인데요. 이거는 어떤 감사하는 회계 범위마다 약간 다른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동 계산과 인터페이스는 통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어서 이런 회신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동 계산은 부정확한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처리를 보장하므로 통제에 해당하지만 시스템상 로직이 다양한 사업 규칙이나 요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계산이 실행될 때 입력되는 매개 변수와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자동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다른 위험, 즉 부정확한 데이터가 전송될 위험, 데이터가 훼손되고 변경될 위험, 같은 데이터가 2번 이상 전송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들과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IT 일반 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어떠한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메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IT 일반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검토 및 영향 분석과 별도로 IT 일반 통제의 미비점에 해당 영향을 받는 운영 통제를 결정하고 IT 일반 통제의 미비점이 각 관련 운영 통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서화한 후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통제를 고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T 일반 통제의 미비점이 응용 통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을 확인하는 경영진의 대체적 통제를 고려하고, 세 번째는 프로세스 수준 자전 통제가 일관성 있게 운영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안 통제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보안 통제로서는 동일한 위험에 대처하는 다른 일반 통제를 보안 통제로 고려할 수 있고, IT 일반 통제 미비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응용 통제를 보안 통제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에서 보시듯이 상기 1번부터 3번까지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효과적인 보안 통제나 대체적인 통제가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고 응용 통제가 일관성 있게 운영됐다는 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지 못한다면 감사인은 IT 일반 통제에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수준 응용 통제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응용 통제 관련 사항도 미비점으로 식별하고 심각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제는 최근에 내부회계 관리지도 의견 변경된 회사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회계 의견 변경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는 내부회계 관리지도 비적정 의견, 즉 적정 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의 수입니다. 맨 오른쪽에 2018년도를 보시면 모든 회사들이 이때는 검토를 받았던 때이며 유가증권 코스닥 합하여 검토 의견에서 의견 변경이 56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서 보시면 2019년도에는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았던 때입니다. 즉 2조 이상 상장사 160개 회사 중에 감사 의견이 변경된 회사는 4개이고 검토를 받은 회사의 의견 변경된 회사는 71개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검토에서 56개의 의견 변경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검토에 71개로서 많은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신외관법의 시행이 2019년에 되면서 감사인이 좀 더 과거에 보다 깐깐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검토 때, 과거 검토 때는 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던 미비점을 중대한 취약점으로 확인해서 검토 의견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2020년도에는 2조 이상과 5천억 이상 회사가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를 받았을 때에 5개 회사가 의견 변경이 되었습니다. 5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는 의견 거절이었고 4개 회사는 부적정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검토에서도 73개로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5천억 이상도 검토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되면서 이 검토의 모집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검토 71개 대비 검토에서 73개 회사 의견 변경된 것을 보시면 외관법 개정으로 해서 감사인이 보다 더 깐깐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시기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의견 변경의 세부 사유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의 감사 의견에서는 주로 유형자산,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된 손상 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리스 회계 처리, 그리고 금융상품 평가 관련된 통제 절차, 그리고 추정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역시 종속기업의 손상평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와 관련된 MRC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통제환경, 윤리강령 및 회계정책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감사 의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검토 의견에서 보시면 부정 및 오류 요소가 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류로 인한 영향이 60%, 부정으로 인한 영향이 40%입니다. 포커스 에리어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된 신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제 환경, 자금, 재고, 원가, 결산 절차 및 핵심 감사와 관련된 사항, 오류와 부정된 관련된 사항으로 포커스 에리어가 될 수 있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내부회계 의견 변경 사유, 즉 감사받은 회사, 검토받은 회사 공이 2020년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의견 변경이 되어 있는지 RPA, 즉 로보틱 프로세스를 돌려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그 비중을 보시면 평가 및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내용으로는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자금거래, 즉 투자 및 자금거래의 투명성과 횡령과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중요한 수용사항으로 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에 중요한 수용사항이 발견된 사항, 재반 결산 통제 절차의 부족,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특정 공시 타당성 측면의 통제 절차, 정기 회계 처리의 오류로 인한 정기 재무제표 제작성, 주요 회계 처리 정책의 부재, 그리고 비경상적인 거래 및 거래의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 법인 인감과 관련된 통제 절차의 미비, 통제 환경과 관련하여 전사준 통제, 자금, 이사회, 윤리규범, 평가인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었으며 회계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수준의 회계 처리 원칙 및 절차가 미비한 경우, 그리고 충분한 자료의 제출이 안 된 경우에도 의견 변경가 사유가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검토 때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의견 형성 당시에는 의견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최고의 강화된 외관법, 그리고 내부회계 감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많고 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 변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각의 요소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 주제인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위에서 2021년도 7월 12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별 별도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3년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서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와 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목표로 보도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개별과 별도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3년간은 계도 위주의 감사, 즉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년도 2022년도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22년, 23년, 23년까지는 계도 위주의 감사, 그리고 1천억 미만의 경우에는 23, 24, 25까지의 계도 위주의 감사,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2년간의 계도로 기간이 짧아졌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재무제표 감리를 착수한 회사에 대해서 정기감사 의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감리를 수행하고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었고 이 회계기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면 해당 위반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에 기했을 경우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감리를 수행한다라고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의 감리의 범위에 보시면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에 해당이 되고 전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도 계도기간의 감리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에는 어떤 감리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시면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위주의 조치를 계도기간은 수행하지만 다만 고의적인 회계 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 관리 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단계 가중해서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감리하는 그 시점에는 감리의 범위는 중과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즉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회계 처리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하게 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며, 본격 감리 때의 감리 조치로는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서 중과실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부회계 관리 기준에 중대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1단계 가중해서 조치를 한다라는 게 본격 감리의 감리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부회계 관리지도 감사 FAQ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회사 내부에 어떤 강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메일로 회신 주실 때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